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에서 세대 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 세대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5, 60대, 또 3, 40대, 그리고 20대 초반, 아마 6, 70대로 가게 되면 이제 좀 더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세대 간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아마도 6, 70대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전쟁 후에 민주주의는 곧 자본주의 내지는 어떤 시장,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위 386 세대라고 하는 4, 50, 5, 60대 지금 세대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뭔가 하면은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 40대는 IMF 때 대학을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 민주주의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시장의 효용성을 많이 강조되는 시절이어가지고 민주주의는 효율이다, 효용성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20대, 지금 아마 여러분들 민주주의 하면은 민주주의가 뭔가 라고 하면 허영이다, 사치다, 그런 민주주의는 우리 집에도 없고 학교에도 없고 회사에도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에 또 취업 준비에 그동안 또 대학을 오느라고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대별로 각각의 그 프레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고 구조 또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들어가면 386 세대들이 정말로 자유와 해방, 평등을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지금 부장으로 있는 그 회사에서 얼만큼 그런 것들이 성취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 자신들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민주주의가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나는 이제 막 신입사원들로부터 꼰대라는 그야말로 권위주의의 화신처럼 느껴서 대화하기도 싫어하고, 회의하자면 피하고 이런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0년, 200년 동안 진행돼야 할 민주주의가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압축 민주주의, 압축 성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농축된 삶을 우리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 사회 철학자 또 사회학자였던 그분이 이 사람의 프레임,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화두 같은 것을 던졌을 때 가장 중요한 프레임은 뭐였냐면 존재냐 아니면 소유냐, 이런 방식으로 바라다 봤어요. 그러니까 존재 양식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소유 양식으로 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아까 그 효용성을 많이 강조받았던 세대들, 어떤 수아님이 이제 한 40대 초반 중반에 있는 수아님이 휴가 가서 친구들, 그 당시에 일천공 활동을 했던 친구들 만났는데, 많이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중에, 신문적인 강론 중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요구를 받을 여지가 없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수도자나 성직자들은 세상의 험난한 삶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신자들이 그걸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미사를 열심히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진급도 잘 되고 회사에서도 어떤 존중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손해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너 살만을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연대라든지 참여라든지 또는 정의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좀 더 격려해주는 이제 그런 강론을 듣고 싶어하는 거고 그런 케어를 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목초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저도 그걸 좀 더 깊이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존재냐 소유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에리 프롬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소유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어떤 시간을 투자를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획득하고 그걸 축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 삶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하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거고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존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가치 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재산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나의 행복 그리고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함께 하는 것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재산의 축적이 문제가 아니고 또 지위의 상승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깊이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는 데 지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의 신부였고 노동사제로 살았던 에지드 판 브룩호벤이라고 하는 벨기에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193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1950년에 예수에 입회를 했고 64년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65년부터 67년 동안 노동사제로 노동 현장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생을 마쳤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교회를 나오는 신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과 노동자들은 그 당시에 벨기에에서도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노동일을 하루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동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노동 현장에 갔지만 노동자들보다 더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하루 열심히 프레스로 버클 같은 걸 만드는 프레스기에서 일을 하면 200개를 찍어내고 그러는데 150개 내지 200개를 찍는데 자기는 고작 해봐야 70개밖에 찍지 못하고 그 노동자들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허덕거리면서 따라가야 했던 사람이었죠. 평생 그런 노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점심 식사가 된다거나 휴식 시간이 되면 또 그들과 함께 쉽게 어울릴 수도 없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소근거려요. 저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노동자로 왔지 우리처럼.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당신은 신부라고 그러던데 왜 여기 왔냐고, 여기서 뭐 하겠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자기의 그 한계, 노동자로서의 한계만을 체험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그분의 관점은 뭐였냐면 아까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늘 십자가를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처럼 그분도 그 사람 속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조금씩 변화되는 삶 안에서 당신의 기도가 실려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 자기 한계가 뻔히 드러나는 그곳에서 노동자로 제대로 노동도 잘 못하면서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온전히 같이 살려고 했던 그분의 뜻. 그런 어느 날 어떤 한 친구, 노동자 친구가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자 하고 초대를 해요. 그게 놀라운 초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먹을 것을 거기서 많이 자기가 소비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집에서 빵과 사과 같은 것을 이제 싸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대화를 했던 겁니다. 그분은 그런 그 참여, 그 사람들